더 이상 TV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본방사수라는 걸 하지 않아요. 기존과 달라요. 기존 TV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OTT는. 그 스포츠 팬들이 꿈꿨던 게 가능해졌죠. 이제 쿠팡이라는 제국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스포츠 이슈를 깊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OTT 관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박문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입니다. 제가 축구는 열심히 해왔는데 OTT는 나름 또 공부를 해왔으니까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OTT 몇 개나 구독하시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쿠팡은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티빙도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애플 TV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아는 것 같은데요. TV가 중계했던 시절에도 이미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대였고 이제는 그것도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요즘은 드라마보다 스포츠 중계 쪽에 또 더 올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쿠팡이나 이미 스포츠의 중계권을 엄청나게 확보했거나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영화나 드라마 하면 되지 왜 수백억 들여가지고 스포츠 중계권을 사냐. 근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예를 들어서 OTT를 통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 굉장히 긴 텀이라는데 16부작인데 그 16부작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 몇백억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16부작이 처음에 다 공개하진 않죠. 조금씩 공개해서 딱 공개를 하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달을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싹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좀 뜨끔하는데요. 뜨끔하는데요. 그런 분들 상당히 네. 많고 실제 네. 지표가 나옵니다. OTT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정말 멋진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구독분들을 이렇게 못 잡아놓네? 더 오랫동안 잡아놓고 싶은데 그럼 뭐 있지 생각해봤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어리그, K리그 한 시즌 중계권을 해요. 그러면 한 시즌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한 달만 딱 어떻게 구독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 시즌은 내가 유지를 해야 이거를 싹 본단 말이죠. 그러면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와 비슷한 돈을 들여서 이걸 내가 샀더니 우리를 구독하시는 분이 최소한 한 시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네. 락인이라고 하는 게 붙잡아 놓다라는 거거든요. 붙잡아 놓는 효과가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OTT의 플랫폼들이 스포츠 시장에 열광하는 건 그겁니다. 락인 효과가 엄청난 거죠. 이거 가성비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1년에 쿠팡이 700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에 700억을 태운다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쿠팡의 입장에서는 내가 700억 주고 짧게 한두 달 붙잡아 놓는 것보다 한 시즌을 붙잡아 놓는 게 훨씬 더 가성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유 없는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돈을 쓸 때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될지 말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스포츠 중계는 코어한 팬덤이 확실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간다라는 게. 정확한 판단이신 거죠. 런던 쪽에서 이제 펍에 가서 축구를 보는데 거기서 아마존 TV에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땄다는 건데 그들의 판단은 분명해요. 영국에서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축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축구라고 하는 확실한 팬층이 있는 거죠. 코어 팬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확실한 팬들은 우리의 사업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포츠 중계 도입이 실제로 OTT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수치들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쿠팡 플레이 한번 보세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팡 플레이는 뭐 그냥 쇼핑 정도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OTT는 넷플릭스지. 아니면 지상파들이 세 개가 모여서 웨이브라고 하는 거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원오브댐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 중계권에 사실은 거의 엄청나게 몰빵을 하고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포츠를 보려면 특히 축구는 더 그러는데 쿠팡을 거치지 않으면 못 봅니다. 지금 일단 스포츠와 관련한 거는 1등, 압도적 1등이고요. 티빙하고 수치를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차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높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넷플릭스 전략과 쿠팡 플레이 전략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컨텐츠 자체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경쟁력 있고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구독료로 돈을 법니다. 쿠팡 플레이는 좀 달라요.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 구독하는 사람들의 구독료로 궁극적으로 우리 쿠팡이라는 기업을 살찌울 거야가 아니에요. 쿠팡 플레이에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이나 마트의 미끼 상품 같은 거예요. 쿠팡 플레이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태계에 머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이면 뭐 사. 쿠팡이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가 무서운 건 이 자체로 돈을 물론 벌면 좋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짜잘짜잘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안 합니다.
일단 이건 투자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치더라도 좋은 컨텐츠 사오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2차, 3차 가공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 최대한 모아. 그래서 만족도를 끌어올려. 그래서 만족도를 끌어올린 사람들에게 이제 쿠팡이라는 제국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제가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이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축구를 보면서 쿠팡이츠에 들어가서 치맥을 시키고 그걸 보다가 좀 뽐뿌가 와서 공이라도 차보려면 쿠팡에 들어가서 공을 사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미 여기에 잠식이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만약에 중계권이 나와요. 그럼 네이버와 지금 쿠팡이 붙어요. 에이, 야, 쿠팡 플레이 말이 되냐? 무조건 네이버지. 네이버가 얼마나 큰데. 지금은 비딩 들어갔을 때는 잽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써내는 돈이 말도 안 되게 써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쿠팡은 그렇게 압도적인 금액을 써내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국을 건설할 거야. 다른 데하고는 인식의 출발이 달라요. 티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티빙은 어떤가요? 완전 다른 전략인가요? 아니면 티빙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죠. 근데 이제 티빙은 조금 다른 건 TVN이라고 하는 채널이 만든 OTT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컨텐츠를 지켜보는 시청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더 이상 TV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본방사수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시간 될 때 넷플릭스에 업로드 되면 그때 보면 돼요. 이게 다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OTT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상파들도 웨이브를 만들었던 거고 TV에는 티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똑같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락인 효과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비슷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쿠팡하고가 싸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총알, 돈을 우리는 국내 스포츠, 그중에서도 야구에 집중시켜보자. 야구, KBO와 엄청난 계약을 따내죠.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구는 사실 국내 스포츠만 놓고 보면 K리그보다는 인기가 더 많습니다. 이걸 TVN이 어마어마한 돈을 딱 들고 들어와서 가져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스포츠도 같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뭐 농구 이런 식으로 약간 틈새에서 특히 이제 국내 스포츠와 관련한 걸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TV는 그걸 약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OTT별로 본인들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뽐내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약간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 OTT로 넘어오면서 포괄적으로 그들이 가져오는 큰 변화들이 눈에 띄어요. 여기는 약간 예능을 좀 더 넣고 여기는 좀 더 다큐스럽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봐서 크게 변별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과 달라요. 기존 TV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OTT는. 자, 첫 번째 뭐가 다르냐? 편성의 제약이 없습니다. TV는 어때요? 정규방송 관계로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의 그냥 항상 불만이에요. 스포츠 팬들. 아니 지금 아직도 경기 안 끝났는데 왜냐하면 앞뒤로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또 광고를 집어넣어야 돼.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OTT 제한이 없습니다. OTT는 띠편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만약에 야구를 보겠다, 농구를 보겠다, 축구를 보겠다 누르면 돼요. 거기서 열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숱하게 동시에 중계할 수 있습니다. 그 스포츠 팬들이 꿈꿨던 게 가능해졌죠. 뭐냐? 경기 그 이상의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프리게임 쇼. 경기 전에 사람들과 얘기를 합니다. 선수도 부르고 감독도 부르고 아니면 뭐 해설하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계속 1시간 정도 프리뷰를 해요. 중간에 하프타임에 하프타임 쇼를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변화예요. 이번 시즌부터 쿠팡 플레이가 프리미어 리그 이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없을 수는 없죠. 애플 TV가 미국 MLS 중계하잖아요. 모수가 작긴 하지만 수치가 나온 거 보면 한 1,000명 이렇게 봤었는데 하루에 10,000명, 10배 정도가 뭐 떴다. 이거는 이제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애플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흐름을 막 타고 있고 쿠팡은 고민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박지성의 시대부터 봤어요. 고정적인 팬들도 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실 OTT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넷플릭스란 말이죠. 근데 넷플릭스가 뭔가 스포츠 중계를 리그 단위나 시즌 단위로 뭔가를 했던 거는 없고 단발적인 이벤트 매치, 되게 페이퍼뷰가 센 그런 이벤트 매치만 중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넷플릭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까요? 밖으로 보이는 전략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컨텐츠 자체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출발해서 OTT 시장이 어쩌면 굉장히 선구자적인 입지를 가졌던 거죠. 그거를 따라가려고 후발주자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따라잡지? 그래서 스포츠를 다른 데가 틈새 시장으로 잡고 들어온 거죠. 넷플릭스는 스포츠 컨텐츠, 그러니까 중계권 시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원래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 와서 고민이 되죠. 뭐야 이렇게 빨리 따라온다고? 그래서 일단 스포츠 컨텐츠를 눈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스포츠를 하긴 하는데 어떤 다큐나 컨텐츠로서. 그래서 이제 축구 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죽어도 썬더랜드 같은 거죠. 그렇죠. 1등은요 도전적인 실험이나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거 해. 그래서 원래 1등이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 야 우리 오케이 스포츠 팬들도 우리 잡아야 되니 멋진 스포츠 다큐 아니면 이벤트 경기, 복싱, 뭐 골프, 테니스 뭐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중계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전 세계적인 스포츠의 기구들, 단체들도 이제는 OTT로 돈을 상당히 많이 돌리거든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주니까. 기존의 방송국들하고는 다른 돈을 베팅하게 들어오죠. 왜냐하면 방송국들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 뉴스 드릴게요. 대신에 저희가 광고 잠깐 이거 너도 이해해 주세요. 광고비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돈을 받아요. 구독료를. 이 구독료를 받는데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거로 과감하게 중계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피파예요. 어디다 팔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돈 많이. 당연히 돈 많은 데로 하죠. 그들도 장사해야 되니까. 만약 월드컵 때 어느 OTT에서 그걸 중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월드컵 기간 내내 앞뒤로는 몇 달은 그 채널만 볼 겁니다. 넷플릭스도 그럼 그때 손 빨아야 되나요? 손가락만 빨아야 되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제는 스포츠 중계권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이제 그러면은 월드컵도 OTT에서 보게 될 날이 진짜 머지 않았네요. 이건 사실 너무 옛날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넘어가고 하고 있다. 있고. 이미 넘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월드컵만 놓고 보면은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이벤트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월드컵을 못 봐? 좀 슬프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다 이런 국가적 이벤트는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면 유료화로 올림픽을 하겠다, 월드컵을 하겠다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는 TV 플러스 뉴 플랫폼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 이번에 현 시점 지상파들이 월드컵 중계권 없습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 MBC, KBS, SBS 중계권 없어요. JTBC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중계 역사상 최초로 지상파들이 중계권이 없는 월드컵이에요. 그리고 뉴미디어 플랫폼의 우선 협상권은 네이버가 선정됐습니다. JTBC가 나중에 재판매를 할 수는 있어요. 재판매를 해서 중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한때는 스포츠 중계는 스포티비였잖아요. 근데 이게 쿠팡 플레이로 넘어오면서 그냥 싹 사라졌단 말이죠. 지상파의 시대가 OTT로 넘어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과정에 TV라고 하는 거 플러스 유료화라고 하는 큰 흐름만 놓고 보면 저는 약간 시티폰? 나름 스포티비도 뭔가 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으나 이 시대의 흐름은 따라가진 못했네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기보다는 속도가 워낙 빨랐다. 기존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TV 방송국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계속 중계권료는 상승하는데 광고만 받아서 중계권을 충당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왜 했냐? 그걸 킬러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프리미어 리그를 어느 채널이 중계하냐에 따라서 그 채널이 1등이 됩니다. 그 돈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중계권 갖고 있으면 우리가 1등. 그러면 다른 스포츠를 중계할 때 광고비를 올라갈 수 있죠. 너 1등 채널이니까.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했는데 그게 쌓였어요. 쌓이니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이건 유료화밖에는 답이 없어. 근데 유료화를 건들려고 하니 기존 채널들은 유료화가 어려워요. 스포티비라고 하는 건 사료 만들면서 유료화 채널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들어왔죠. 근데 욕 많이 먹지 않았어요? 저는 이랬다고 생각해요. 스포티비가 좀 비판을 받았던 건 유료화 자체가 저항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봐요. 뭐 이미 유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도 있고 그러니 오케이 돈 낼 수 있어. 근데 돈 낼 테니 잘 만들어줘. 와, 이 가령권 너무 잘 긁어주신다. 와, 너무 좋다. 맞아요. 딱 그 마인드였거든요. 만약에 유럽처럼 유료화를 한다면 유럽처럼 스포츠 중계 퀄리티를 올려줘. 그랬는데 그런 퀄리티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게 비판의 핵심이었는데 OTT로 넘어가면서 OTT가 팬들의 간지러운 건 긁어주기 시작한 거죠. 스포티비는 저는 그 중간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유료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에 약간 범퍼죠. 범퍼. 충격을 좀 완화시켜줬던. 그러면요, 위원님. 이 스포츠 패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비싸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은 이거 가성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팬들도 좀 생기겠네요. 하나의 OTT에 스포츠 패스만 구입한다. 그럼 낼 수 있어요. 보면 멤버십이나 스포츠 패스 이렇게 합치면은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정도인데 스포츠 팬들 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아요. 채널이. 축구나 스포츠를 좋아하려면 놓칠 수 없잖아요. 많은 경기들이. 그러면 웬만한 종목을 내가 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3-4개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런데다가 내가 스포츠 말고도 다른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겠다. 그럼 또 다른 OTT까지 보게 되면 얼추 그러면은 뭐 5만 원 넘어서 뭐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저를 포함을 한 이 스포츠 팬들, 축구 팬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이럴 거면 하나로 다 모아주세요. 지금 OTT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서 시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왔고 그 다음 넥스트가 무엇일지도 좀 궁금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스포츠를 보거나 미디어들을 소비하는 형태가 딱 원웨이였습니다. 일방통행이었죠. 내가 MBC를 틀었다는 얘기는 MBC가 얘기하는 걸 모든 걸 듣겠어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플랫폼들은 뭐냐면 쌍방향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니즈를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방향적으로 내가 오케이 주면 내가 그것만 소비할 게가 아니라 내가 그 제작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형태로 더 깊숙이 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통파 해설은 좀 재미없어. 나는 편파가 원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편파 중계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야,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현장에 온 것처럼 현장음만 막 틀어줘 나한테. 그거를 탭만 만들면 누르면 되게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시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그 스포츠를 시청한다는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난 이런 걸 원해, 이런 거 해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네, 오늘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OTT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썰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 감사드리며 스포츠 썰티타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스포츠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